네, 소개받은 서영준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선생님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사회학과 강사로 일하고 있는 서영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사회과학 자료원에서 개최하는 데이터 페어에서 패널 자료 소개 전에 좀 총론적인 그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항상 학생 때 코스다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박사를 받고 강사로서 이제 워크숍에서도 제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고 오늘처럼 데이터 페어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감회가 새롭고 영광입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패널 자료의 처리와 분석 방법이라고 달았습니다. 우리 코스다 쪽에서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요청을 해오실 때 패널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처리해서 이제 자료 준비 과정까지 통계 분석 그 전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패널 자료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문에 최대한 제가 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청중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 패널 분석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이 발표에서는 그런 분들보다는 회귀 분석을 지금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셨지만 패널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 제가 대상으로 하고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패널 자료가 횡단적 자료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스테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패널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다양한 패널 자료의 분석 방법과 응용 논문 예시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패널 자료는 무엇일까요? 우리 원장님께서 인사한 말씀에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패널 자료는 크게 여러 가지 형태로 더 자료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어떤 이제 서베이 데이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유명한 횡단 자료죠. 영어로는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특징은 뭐냐면 여러 행위자들, 제가 여기서 행위자라는 용어를 쓴 거는 단순히 개인만이 관측 단위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조직도 가능하고요, 국가도 가능하고, 기업도 가능하고, 어떤 마켓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필드에 따라서 그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두를 포괄하는 행위자라는 용어를 제가 썼고요. 여러 행위자들의 정보를 한 시점에서 모은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어떤 시계열에서 한 포인트를 잡아서 잘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크로스 섹셔널 횡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시로는 저희가 많이 쓰는 우리 사회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제 한국 종합 사회 조사 KGSS나 세계 가치관 조사, 그다음에 ISP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시계열 자료는 뭐냐? 영어로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행위자가 한 행위자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라거나 아니면 한 기업이거나 그 행위자의 정보를 여러 시점에서 반복해서 모은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의 1인당 GDP에 변화하는 거를 몇십 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 자료의 어떤 패턴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주로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자료고요. 자, 그러면 패널 자료는 뭐냐? 우리가 패널을 다른 말로는 이제 롱지튜더널 데이터, 종단 자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종단 자료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호트 자료라든지. 근데 제가 오늘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고요. 패널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이제 그냥 롱지튜더널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곧 패널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횡단 자료와 시계열 자료에서 이제 여러 행위자의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런 사람들 모아서 그 사람들을 반복해서 여러 시점에서 모은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보통 회귀 분석 혹은 통계 방법론 첫 번째 거를 배우게 되면은
이제 보통 횡단 자료를 갖고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뭐 가설 검정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시게 될 텐데, 지금까지 횡단 자료만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하신 분들은 도대체 왜 패널 자료가 좋다는 건지, 이제 그게 좀 의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왜 패널 자료를 사용해서 종단 분석 혹은 패널 분석을 하는 것이 횡단적 분석에 비해서 강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이제 횡단 자료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정태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스태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어떤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어떤 다이내믹한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 뭐 역동적인 게 뭐고 정태적인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횡단 자료를 사용하면 어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어떤 상태의 시점에서 우리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동태적인 거라고 하면은 어떤 변수가 변화했을 때 과연 그 종속 변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독립 변수가 변화했을 때 종속 변수가 그만큼 변화하느냐와 같은 좀 역동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강건한, 이제 영어로 이제 로버스트하다고 하죠. 좀 더 강건한 그런 그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게 크나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 가변 변수와 시간 불변 변수의 설명력을 분해 가능하다는 건데요. 시간 가변 변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점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변수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이라든지 어떤 학생의 시험 점수라든지 그런 것들, 어떤 뭐 예를 들어 6개월마다 저희가 1년마다 측정을 할 때 그때 바뀌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시간 불변 변수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별이 있죠. 성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성적 소수자들도 많고 뭐 트랜스젠더들도 있어서 이제 뭐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 있지만 좀 통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 변수들을 설명력을 나눠서 분해를 해서 어떤 부문이 더 영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을 패널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시행 전후에 종속 변수의 변화를 활용해서 어떤 정책이 실행이 됐을 때 과연 그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느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겠고요. 반면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제일 큰 게 이제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한 시점에 딱 끝나는 횡단 조사와는 달리 그 응답자들을 계속 추적해서 다음 해에도 또 똑같은 분들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추적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로는 뭐 패널 이탈로 인한 표본의 대표성 이슈, 뭐 측정 도구 변화 시 연속성 상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패널 자료가 뭐 저희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자료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욕심을 내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그 장점에 비하면은 사실 약간은 사소한 그런 단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정도지 큰 단점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패널 자료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보다 강건한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험 설계와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사회과학에서 하는 통계 분석들이 자연과학 같은 데서 쓰는 이 실험 분석을 이상향으로 두고 그것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들 다 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전문가 수준이시죠. 저희 3년 동안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을 텐데, 저희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백신이 정말 효과적이냐, 코로나를 막는데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과연 검증을 할 때 그 백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불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정말 설득하기 위해서 완벽한 최대한 완벽한 어떤 형태의 그 변수 간의 관계, 예를 들어서 그 백신을 접종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과연 코로나에 대한 그 방어력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났느냐,
라는 이 두 변수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접종 여부라는 변수를 우리 독립 변수로 놓고 어떤 뭡니까 항체 수라는 거를 어떤 코로나에 대한 방어력의 조작화로 해서 종속 변수로 놨을 때 그 두 변수의 관계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관계는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횡단 분석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냥 이렇게 두 시점을 나누지 않고 한 시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그 두 그룹에서 어떤 그 항체 수를 비교를 함으로써 백신 맞은 사람들의 항체 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항체 수보다 유의미하게 높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항체 수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방어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결론 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하는 어떤 횡단적인 분석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지 않은 여러 변수들의 허위적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백신에 대한 접종 혹은 그리고 어떤 항체 수에 영향을 미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못 믿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약품을 검사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임상 실험을 1차에서부터 3차까지 마친 의약품에 대해서만 이제 대중 판매가 가능하도록 요즘에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그걸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시점에서 첫 번째 시점에서 그 백신을 맞기 전에 항체 수에 대해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여기서 이제 뭐 임의 얼로케이션, 임의 분배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일단 그걸 통해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항체 수를 여기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를 먼저 타임 1에서 시점 1에서 측정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실험군, 여기 대조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트리트먼트에서 이 사람들은 백신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A는 백신을 안 맞느냐? 맞죠. 근데 맞는데 이제 물 백신을 맞죠. 플라시보 효과를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 백신이라도 맞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어떤 항체 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그 가능성까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점 2에서 항체 수를 측정을 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어떤 항체 수 변화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항체 수 변화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 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검증해서 만약에 그 threshold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떤 예방 효과를 갖고 오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강건하게,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의 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패널 조사를 활용해서는 사회과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국내 패널 자료들은 오늘 소개가 될 여성 관리자 패널 조사,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 산재보험 패널 조사 말고도 또 다양한 패널 조사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걸로는 저희 한국 노동 패널 조사, 97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매년 조사가 되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죠.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자료고요. 노동 시장에 대한 어떤 거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소득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 종단적인 연구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널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학 쪽에서도 패널 조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 패널, 그다음에 청소년 패널 이렇게 돼서 교육 쪽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패널 조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널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자료를 다 가용한 자료들이거든요. 자료를 활용해서 학위 논문을 쓰시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출판 가능한 여러 가지 논문을 쓰시는데 충분히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배움이 일천해가지고 이번 이렇게 좋은 패널 조사들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 참 모르고 살았고요. 그래서 참 부끄럽고 이번 기회에 저도 알게 돼서 다행이고 청중분들 그리고 우리 전 세계의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이런 자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사회학과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구조방정식이란 다층
다층 분석인데 이 패널 조사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가르치고 이런 패널 자료의 사용을 좀 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코스다에서 또 우리 방법론을 또 어떻게 실행하고 응용해서 논문을 쓰는지에 대해서 방법론 워크숍이 이제 매 분기 이제 하계, 동계, 그다음에 춘계, 추계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 광고 해보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패널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제가 이제 스테이타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테이타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SAS라든지 SPSS라든지 R이라든지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봐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패널 자료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와이드 폼과 롱 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요 옆에 변수명 옆에 이렇게 숫자들이 있죠. 이게 이제 연도인데 80년도에 이 INC라는 변수에 대한 값들, 81년도에 INC의 변수의 값들 요런 거예요. 요건 이제 80년도에 UE라는 변수의 값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 변수들이 각 시점별로 하나의 변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상위 단위와 하위 분석 단위가 있을 때 이 상위 분석 단위 여기서 이제 개인 혹은 뭐 그냥 하나의 어떤 행위자가 되겠죠. 그 행위자가 하나의 관측치를 가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이드 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롱 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들을 세로로 좀 더 길게 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와 하위 분석 단위가 있을 때 하위 분석 단위가 하나의 관측치를 가진다. 그래서 개인 연도라고 한다면은 개인 연도가 하위 분석 단위고 각 하나의 관측치를 가진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1번이라는 행위자가 시점에 따라서 이제 3개의 관측치를 가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이제 롱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연도라는 변수가 원래는 이제 여기 이런 변수들의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변수로 독립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위 분석 단위가 여러 관측치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요거를 모르시고 맨 처음에 패널 자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공되는 패널마다 요 형태가 다 다릅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패널은 이제 롱 폼으로 주기도 하고 어떤 패널은 이제 와이드 폼으로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어야겠고 또 분석 방법마다 요구되는 어떤 패널 자료의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릴 어떤 뭐 고정 효과 모형이라든지 임의 효과 모형 이런 것들은 이제 롱 폼을 기준으로 하지만 또 어떤 경우 혹시 종단 구조 방정식을 활용하시게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잠재 성장 모형 이런 것들 경우에는 와이드 폼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바꾸실 수 있어야겠는데 뭘로 바꾸느냐? 스테이타에서는 이제 reshape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reshape이라는 명령어를 하고 스테이타의 reshape 명령어를 활용해서 두 형태 간에 이제 변형이 가능한데 오늘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스테이타 같은 경우에는 헬프 파일이랑 매뉴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단점은 영어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다 영어 잘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보시고요. 먼저 이 자료의 형식을 정하기 전에 연구자가 이제 분석 단위의 ID 변수가 뭔지 그리고 시간 변수가 뭔지 또 확인을 해서 그거를 이제 선언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뭐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명령어가 merge라는 명령어인데요. merge는 이제 영어로도 그냥 이제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죠. 스테이타에서 자료 간 결합 시에 굉장히 필수적인 명령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패널 자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명령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데이터셋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타에 로딩된 자료를 우리가 이제 마스터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와 지금 현재 불러온 자료와 통합할 자료를 우리가 그 스테이타에서는 using dataset, 뭐 한국어로는 활용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명령을 갖게 됩니다. merge라는 명령어를 맨 처음에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1대1로
결합하라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요거는 그 결합에 쓸 어떤 앵커, 그러니까 ID 베리어블이 되겠죠. ID 변수. 그 다음에 이건 활용 자료의 파일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때는 이제 마스터 자료와 활용 자료 모두의 요 ID 변수가 하나의 관측치를 가질 경우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PID가 유니크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고유한 값이 아니라 관측치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숫자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수간, 이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패널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결합할 때, 왜냐하면 응답자들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아이디를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그 기준점으로 삼아서 두 자료를 이렇게 통합시키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요번에 뭐 발표되시는 자료에서도 그런 게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어떤 집단의 자료를 동시에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여성 관리자 패널에도 보면은 그 여성 관리자 개인에 대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정보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그 조직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그 조직이 뭐 대기업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뭐 공공기관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종속 변수가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있는데, 근데 우리 그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통합이 안 돼서 나와요. 통합이 안 돼서 나오고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요때는 이제 M 대 1이라는 걸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스터 자료가 이제 개인 수준의 자료, 그러니까 다수의 관측치를 갖고 있는 개인 수준의 자료고, 통합할 자료에서 요 CID, 커뮤니티 ID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측치를 가질 경우에는 요 M 대 1, 요 자리가 마스터 자리고 요게 이제 통합 데이터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M 대 1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 공동체로 자료와 구조가 나눠져 있을 경우에 필요한 명령어다. 우리 산재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작업장 수준의 정보를 많이들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다시 분석할 때 굉장히 필요한 명령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결합 후에 요 멀지라는 변수가, 요 언더바 멀지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각 관측 단위별로 결합 후에 상태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각각은 요 마스터 자료에만 있는 관측 단위, 2는 활용 자료에만 있는 관측 단위, 3이 마스터 활용 자료 모두에 있는 관측 단위. 이게 사실 제일 아이디얼하죠. 그래서 요 멀지 변수를 변형을 해야 여러 자료를 연속으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듣게 될 그 자료들도 다 뭐 10년, 뭐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자료를 가진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뭐 1차와 2차를 딱 묶고 끝, 뭐 그다음에 그것과 다시 3차를 묶고 끝,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요 멀지 변수를 계속 변형을 시켜줘야 여러 자료를 한꺼번에 연속으로 결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맨 처음에는 마스터 자료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멀지 명령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멀지를 하고 난 후에 요 그 변수를 언더바 머지라는 변수를 수정을 해서 연속 결합을 위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활용 자료를 이렇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쭉쭉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합을 위해서는 이제 매크로와 루프의 활용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그런 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 그 한국 노동 패널 같은 경우에 차수가 20차수가 넘습니다. 23차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다 뭐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냥 명령어로 하려면은 좀 비효율적이 되겠고요. 그 우리 노동 패널 자료의 유저 가이드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다 잘 돼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요번에 그 코스다에서 자료관리법을 가르치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 부분, 자료 준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코스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냥 일반 대학원이나 다른 우리 통계 방법에서도 이 자료 준비 과정에 대해서 우리 좀 더 티칭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몇 분 남았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패널 자료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5분 남았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또 방정식이 나오면 갑자기 좀 어지러워지고 화장실 가고 싶어지고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저번에 뭐 김근태 선생님이나 우리 다른 분들 요 패널 자료를 봤는데
패널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 봤는데 요 고정 효과 모형과 임의 효과 모형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방향성을 달리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이런 형태의 방법론이 가능하고 이런 걸 활용해서 논문을 쓸 수 있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걸 여러분들께서 교과서를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고정 효과 모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변수들이 두 시점에서 관찰이 됐을 때 요 첫 번째 시점에서의 방정식, 두 번째 시점에서의 방정식을 빼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저희가 주황색으로 하는 것들이 관측되지 않은 시간 불변 변수의 영향력들이거든요. 요 부분들이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차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불변 변수가 만약에 그 자료에서 측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변수의 영향력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시간 불변 변수는 방정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구할 수가 없게 되고요. 대신에 좀 단점들이 있는데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얻으려면은 변수들이 충분한 변동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mean squared error가 굉장히 크게 되고 반면에 이제 통계적 설명은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만병통치약은 아닌 게 관측되지 않은 시간 가변 변수의 영향력은 항상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의 효과 모형인데 이것도 이제 방정식은 뛰어넘고요. 뭐 저희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스톱을 한 다음에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잠깐만 저희 설명하고 안 넘어가도 되겠죠. 임의 효과 모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다층 모형과 동일한 구조의 방정식을 갖고 있는데 고정 효과 모형과는 달리 이제 시간 불변 변수와 시간 가변 변수 모두의 개수를 추정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 간 효과와 개체 내 효과로 분해해서 어떤 효과의 영향력이 더 큰지 판단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관측되지 않은 시간 불변 변수, 여기서 이제 시간 불변 변수의 영향력도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를 활용한 어떤 예시가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제 패널 픽스드 이펙트 고정 효과를 많이 쓰지만 경제학 외에 뭐 사회학이라든지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이런 그 학문에서는 우리들이 쓰는 변수가 그렇게 연속 변수가 아니고 어떤 범주형 변수인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불변 변수의 어떤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임의 효과 모형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승현 선생님이 쓴 논문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 배제가 종속 변수가 삶의 만족도고요. 사회적 배제를 독립 변수로 해서 또 임의 효과 모형을 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 경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고 뭐 여가 활동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여성 가족 패널 조사인데 같은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의 그런 조사인데요. 박찬훈 선생님이랑 조선미, 김노을 선생님께서 출산 전후 휴가 제도와 육아 휴직 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종속 변수를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여부 1, 0 이렇게 했고요. 그 이분 변수를 갖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Y축이 그 고용 단절의 어떤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임금 X축이 임금이고 이제 출산 전후 휴가 여부가 상호작용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연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 패널 조사를 활용한 연구는요. 여기 이제 노진원 선생님과 여러 이제 같은 연구자분들이 하신 건데 이것도 그 종속 변수가 삶의 만족도입니다. 삶의 만족도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랜덤 얘가 임의 효과 모형으로 측정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테이타에서는 xtreg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고요. xtset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패널임을 선언한 다음에 xtreg 명령어를 활용해서 뭐 xt 요 고정 효과 모형을 쓰시고 싶으시면은 xtreg 하신 다음에 종속 변수, 그다음에 독립 변수 여러 개 넣으시고 fe fixed effect의 약자입니다. 요러면 이제 고정 효과의 모형이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는 이제 RE라고 쓰시면은 이제 이게 임의효과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속 변수의 유형에 따라서 이건 무조건 뭐 다르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연속 변수일 경우고요. 종속 변수가. 그 다음에 이제 종단 구조 방정식이 뭐 여러 형태로 쓸 수 있는데 뭐 교차 지연 모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자료집에는 안 넣어놨는데 나중에 저희 PDF 파일로 아마 좀 배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여기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를 활용해서 이런 형태의 어떤 종단 구조 방정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건데, 그래서 집단 중심 다중 궤적 모형이라고 해서 우리 구조 방정식에서는 이제 잠재 집단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관찰 변수들의 패턴을 파악해서 하나의 잠재 변수를 만들고 그 잠재 집단,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잠재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방법인데, 이것도 비슷한 형태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다른 점은 트래젝토리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애사를 갖고 와서 그 궤적을 갖고 잠재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문수연 선생님이랑 신광현 선생님이 쓰신 2021년 논문을 보면은요, 뭐 저도 이제 주거 불평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는 어떤 논문이었는데, 이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이것도 패널을 쓴 겁니다. 여성가족 패널 조사를 쓴 건데, 여기서 이 여성의 7차 동안에 어떤 주거력, 그러니까 하우징 커리어라고 할 수 있죠. 하우징 커리어를 이렇게 잠재 집단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이 5가지들이 뭐 어떤 요인들이 이런 유형에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 그 사회학이라든지 뭐 교육학이라든지 좀 더 우리 변수들이 좀 범주형 변수들인 경우에는 뭐 고정효과 모형 같이 이렇게 꼭 연속 변수를 가정하는 그런 모형도 괜찮겠지만, 이런 식으로 잠재 집단을 나눠서 한번 보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트래젝토리를 분류를 해서 그 트래젝토리 간의 차이를 보는 거는 지금까지의 뭐 미국 학계에서도 많이 아직 안 된 거고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포텐셜이 있는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자, 결론입니다. 패널 자료는 좋은 자료예요. 네, 학술적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더 많이 이용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논문은 국내 학술지는 물론 SCI급 학술지 출판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은, 횡단 자료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연구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이 패널 자료를 활용해서 답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떤 학문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 형태의 다양한 모형이 가능하고,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라. 참고할 만한 스테이타 교과서로는 저희 민희식 최필선 선생님께서 요 좋은 그 교과서를 내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멀티레벨 롱지튜드널 모델링 유징 스테이타라는 그런 교과서를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